현대차 어제장에서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하락세가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만회를 했습니다. 0.35% 오른 14만 2,500원 선 기록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3.09%의 강세 보여주면서 5만 3,300원 선을 나타냈습니다. 실적과 관련돼서 흐름이 조금 상당하게 좀 있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실적과 관련해서 그 실적을 내어놓은 그 해당 종목의 주가 흐름과 더불어서 그것과 연관돼서 우리 시장이 얼마만큼 강한지 또는 약한지 등을 측정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앞에서 현대차 실적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현대차 실적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어닝 쇼크 수준입니다. 이런 정도라면 평상적인 장세 하에서는 아마 큰 폭으로 빠질 우려도 있었던 그런 정도의 쇼크 수준이었다는 건. 하지만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장중에 반등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것만 해도 현재 상황이 얼마만큼 강한지를 간접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실적과 그것과 관련된 해당 종목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을 체크해 보면서 현재 실적 시즌과 현재 강세장 분위기를 맞이한 우리의 해당 종목에 대한 단기, 장기 투자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유형별로 보겠습니다. 호실적에 나왔고요. 그리고 그 실적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전망까지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해서 호실적 이미 나온 작년 실적이 좋고 그리고 향후 전망이 괜찮은 종목들입니다. IT 쪽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 이노텍이 괜찮았었고요. 그들은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 한 가지 섹터는 석유화학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대한유화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요. 오늘 LG화학 실적 발표가 됐는데 역시 그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전망도 상당 기간 좋을 것이다. 다만 석유화학은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이러한 좋은 실적이 유지될 수 있을지언정 하반기 때는 다소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는 것까지 약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급이 다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주 쪽에서는 현재 GS건설이 실적이 뛰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의미 있는 실적이었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GS건설이 반등 나와 주변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현대건설 기타 등등의 대형 건설주를 들어올리는 모멘텀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현재 건자재 업체인 LG하우시스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 그 전망도 비교적 양호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건축 경기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감안해서 같이 염두에 두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도 실적이 나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비교적 양호한 실적이었습니다만 높아진 기대치보다는 약간 좀 낮게 나왔던 이유로 해서 오늘 탄력에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계속 지켜볼 그럴 대상이고요. 그리고 이마트가 비교적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스타필드나 또는 피코크 같은 자체 브랜드의 성장성까지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의미 있는 그런 실적 및 그리고 향후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일단 오늘까지 나온 종목들 중에 현재 지금 중요한 종목들 몇 개를 추려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데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금년 전망이 좀 불투명한 분야 내지 종목도 좀 있겠죠. IT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그에 해당이 되고요. 화장품 쪽에서는 LG 생활 건강이 그렇다는 것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이 안 나오는 이유는 금년 전망, 특히 어제 말씀드렸듯이 면세점 채널과 관련된 전망이 약간 불투명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종목은 2년 전부터 2년 계속 말씀드렸던 호텔 신라입니다.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로 3분의 1 토막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4분기 실적이 결코 나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게 나온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면세점과 관련된 성장성에 상당한 훼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라면 현재 PBR 3배는 여전히 부담되는 수치입니다. 자, 삼성카드, 삼성물산도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전망은 다소 불투명한 크게 기대되지 않는 상태죠. 물론 단기적입니다. 자, 실적이 부진하지만 그 반대로 실적 전망이 밝은 분야 내지 종목들도 질비하게 있습니다. IT 이쪽에서는 삼성전기,
그렇죠. 어제 급등을 했고 오늘 약간 쉬고 있습니다만 삼성전기 최근에 급등하고 있죠. LG전자 약간 좀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전망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LG전자도 최근 6년 만인가요? 현재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됐죠. 스마트폰 부진 때문에 그런 것인데 금년 새로 나온 스마트폰이 어떤 흥행, 실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LG전자 위상은 크게 달라질 소지가 있습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전장과 관련된 전망도 계속 긍정적이다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은 전장 분야는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자, 삼성 SDI가 역시 계속 5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죠. PBR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특히 2차 전지와 관련된 전망이 밝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자, 은행주가 나쁘지 않죠. 현재 하나금융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지만 일회적인 비용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금년 추세적으로는 실적이 전혀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KB금융, 우리은행, 신한지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설 쪽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다시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실한 부분, 저가 수주라든가 미청구 공사와 관련된 그런 잠재 부실 요인들은 상당히 덜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서 금년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기대되는 최근 들어 국민연금이나 기타 외국인들도 입지를 하는 그런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자, 철강 쪽에 다소 부진한 실적. 이 부분은 그 전에 제가 또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현재 지난 3분기까지의 실적은 대단히 좋았지만 현재 4분기 실적은 좀 저조하게 나올 것이 했던 거니 현대제철까지는 괜찮았던 건데 포스코의 실적이 반토막이 됐죠. 5천억 이하로 영업이익이 잡혔고요. 물론 연결 기준입니다. 하지만 그 부진한 실적도 4분기까지만이고 금년 바로 1분기 때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것, 또 이런 맥락과 더불어 최근 글로벌 지금 현재 원자재 업체들의 주가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맥락 선상에서 또 포스코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긍정적, 포스코뿐만 아니라 현대제철이나 그리고 동국제강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섹터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실적 지난 4분기 실적도 부진하고 향후 전망도 좀 불투명한 그런 섹터나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신경 써서 섣불리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들어가기보다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드는 그런 대상인데요. 일단 대림산업 같은 경우인데 근데 대림산업은 실적이 크게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이례적인 측면, 물론 다소 불편한 국내외 플랜트 성격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가 수주 문제인지 미청구 공사와 관련된 그런 문제인지 잠재 부실 요인이 조금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약간 조심스러운데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실적이 약했을 때가 실적 때문에 주가 빠졌을 때가 매수할 기회. 다른 건설주들은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 대림산업도 또 대림산업 유화 부분은 괜찮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림산업도 실적은 나쁘게 나왔지만 전망도 다소 불확실한 측면이 있지만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그런 대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대상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바로 현대차입니다. 어닝 쇼크 수준이라는 것이죠. 현재 매출도 줄어들었고요. 매출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18%. 지난 분기 실적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분기 실적, 지난 3분기죠. 3분기 실적 대비로도 33%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제가 이러한 영업이익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1조를 간신히 지켰습니다. 1조 2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히 현재 자동차 산업이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도요타나 또는 GM이나 크라이슬러나 포드나 이런 쪽, BMW 다 마찬가지고요. 전혀 나쁘지 않은 실적인데 우리나라 현대차만 유독 실적이 부진했다 하는 것,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라는 것이죠. 물론 신차가 늦어지고 여러 가지 파업 문제도 좀 있었고 말이죠. 주요 거래 대상국이었던 신흥국에서의 매출 또는 그와 관련된 수익성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가령 러시아나 브라질도 있었던 건데 그들 통화가 좀 약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한참 잘 나갈 때 3년 전입니다. 그 당시 영업이익률은 근 10%에 달할 정도로까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 세계 탑 클래스였던 건데 이번 분기에서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4.16% 정도로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만큼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됐다는 것인데 금년에 그것을 극복하는 어떤 대반전의 어떤 계기가 주어질지 확실치 않다는 것이죠. 바닥은 바닥이지만 아주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된 약간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관점으로 실적 부진하고 그리고 전망까지 불투한 종목으로서 현대차가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관련, 실적과 관련 특기 사항은 SK 하이닉스에서 한 가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매출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죠. 지난 4분기 5조 3,600억 원, 작년 동기 대비 21.3%, 전분기 대비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거의 26%나 매출이 증가, 외형도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내실은 거의 놀라울 정도로 급증을 했다는 것이죠. 어느새 영업이익 1조 5,400억 원 정도 증가를 했다는 건데 지난 분기 대비 거의 3배 이상 된다는 것이죠. 영업이익률이 28.7% 나온다는 건데 의미가 있는 것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률보다 낮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가면 반도체 부분만큼은 오히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하이닉스의 지금 현재 실적이 갑자기 좋아진 이 모습은 상당 부분 지나간 단계가 아니고 이제 시작되는 단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힌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끝까지 보시면서 하이닉스에 대한 미래 전망을 같이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